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집단 식중독이 1000명 이상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 있어요. 아니, 물론 전문가들은 다 관심이 있지만 그 일반인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 것이 있어서 왜 그럴까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지금 동영상은 정지된 상태고 이 상태를 좀 쭉 내려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이제 댓글 단 것이 있는데, 이제 풀무원 문제다부터 해서 잘 조사해라 나쁜 놈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급식이 문제다, 그 차라리 도시락 사 먹자 뭐라든지, 우리 학교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고, 약간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도 있고, 대기업이 문제다, 계열사가 문제다, 다양한 이제 댓글들이 나왔는데, 이제 관심이 없는 영역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무슨 케이크거든요. 케이크. 어떤 케이크인지 한번 볼게요. 동영상에 나온 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밀 초코 블라썸 케이크가 의심이 된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의심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이걸 이제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제 그것을 그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요거를 의심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힌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양호실이고요. 양호실에서 시력 측정한 것도 있고 애들이 와서 있죠. 뭔가 종이에다 쓰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느냐 하면 이게 역학조사서라는 거거든요. 역학조사에서 무엇을 아침 식사로 뭘 먹었고, 점심 식사로 뭘 먹었고, 저녁 식사로 뭘 먹었고 다 조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판에 나온 게 있는데 그 식판에 나온 거를 다 먹지 않거든요. 애들이 어떤 걸 안 먹는 애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몽땅 다 먹었다고 해버리면 어떤 것이 더 원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먹었으니까. 근데 애들이 안 먹는 들이 있어요. 그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사했다 그러면 그 변이라든지 다른 인체에 나오는 그런 것도, 이것은 이제 세균 배양 검사, 증식 검사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당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걸 모두 조사해야 됩니다. 1000명에 대한 거를 한다 그러면 사실 1000명 이상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걸 다 진행하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케이크인데요. 아마 그 영양사 분들이 모든 식판에 있는 음식을 다 사진을 찍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 찍어서 어떤 음식이 됐다, 어디서 했다는 걸 다 조사하고 미리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샀는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이것도 다 이제 루틴으로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면 그걸 빨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아마 그 기록 사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걸 사진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여러분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실에서 다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아마도 음식도 일부분을 냉장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사후에 일이 생기면 그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만큼 영양사분들이나 역학조사관들이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 식중독 의심 환자 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에서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교를 다 조사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전국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이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동원돼 가지고 비상 상태가 나가서 이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설문조사하고 그걸 데이터 정리하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수고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병이 생기면 조사를 막 한 다음에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2014년 기록입니다.
2014년 기록을 아직은 이제 연구 중이니까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겠죠. 저 과거에 어떻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진지를 알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014년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례집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례를 한번 보고 2011년, 13년, 14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 중에 이거를 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는 제 강의에 썼던 자료들인데 봅시다. 한 중학교에서 쓰였던 게 있었고요. 인천 소재 10개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감염증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요 3번 사례인데 요 사례가 지금 사례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소재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거고요. 이 아마 결과적으로는 대장균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시내 다수 학교에서 발생했는데 발생률은 토탈 7,0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가 발생했고 약 15% 정도가 발생한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무슨 고등학교에서 200명, 무슨 여중에서 140명, 무슨 초등학교에서 180명, 무슨 중학교에서 12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도 계속 있네요. 그래서 잠복기는 한 2시간에서 174시간 추상되고 어떤 그 식품 유통망 확인 결과 동일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김치를 공급받는 학생을 다 조사해서 학교를 차단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신고가 되면 거기서 의심이 되면 이제 거꾸로 예를 들면 이제 13명이 발생한 이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심이 안 되죠.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 학생도 잘 모르고 뭐 어떤 데서는 이렇게 그 원인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됐고 무슨 세균 검사를 해서 인체 검사에서 뭐가 검사되었고 이렇게 이 보면 보존식이 있습니다. 보존식이라는 건 아마도 학교에서 그 음식을 보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잘 몰랐어요. 이걸 하면서 이 사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모든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점심 식사만 하니까 학교에서는 점심을 아마 냉동 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이나 2주 지나고 나면 이제 폐기시키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사건 발생이 있고 이런 건 있고 자 합니다. 자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면 시도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보인다. 증상 이렇게 해서 조리 종사자는 검색 채취를 하고 대변 채취를 하고 보존식, 식재료, 칼, 도마, 행주, 음용수, 전처리 용수를 확보해서 검사하기도 하고 매점이라든지 그 외에 분식점 등 학생들이 노출되신 다른 요인도 파악하고 식수도 파악하고 그래서 모든 그 가능한 것들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역학조사관들이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이제 역학조사관들 이 공무원들이 뭐 대량으로 이렇게 투입됐겠죠. 평소에 관련 있는 공무원, 관련 없는 공무원까지 다 이제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양호 선생님까지 같이 동원돼서 이렇게 이런 걸 검사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선 통계에서 이제 증상이 하면 유행곡선을 그려요. 역학조사관들은 유행곡선 되게 좋아합니다. 오른쪽에 X축에는 날짜가 있고요. Y축에는 그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이렇게 쭉 그 히스토그램처럼 도수 분포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그려보면 언제쯤 이제 노출됐는지 그럴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잠복기가 얼마인지도 예측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그립니다. 이제 이걸 꼭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다 조사가 돼야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그 유행곡선의 최초 환자 발생합은 이보다는 최소한 더 전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사하고 뭐뭐 푸드
김치류가 이때는 문제가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김치류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다음에 증상도 이야기했고, 증상 있고, 자, 식품 요인 분석을 합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흰밥, 이게 조가 아침 식사라는 거예요. 5월 21일 아침 식사에 나왔던 것이 이게 밥,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식으로 나왔던 것이 밥과 함께 반찬이 다섯. 그러니까 총 6개죠. 6개를 기록했던 걸 다 조사를 합니다. 석식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석식이 다 나온 거예요. 그 학교에서. 뭐 기숙사가 있었던 학교였는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까지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반찬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모두 밥을 다 먹었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은 학생들이, 밥도 안 먹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조사하는 거죠. 그 보면 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207명, 밥을 안 먹은 사람이 12명, 그 병이 없는 사람, 설사하지 않은 사람도 138명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안 먹은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럼 이제 오드 레이쇼를 계산해냅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밥을 먹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이 생긴 거잖아요. 207명이 생겼으니까 이건 병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고등어 조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환자 아닌 사람 다 이렇게 조사해내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 빼죠. 그래서 이제 빨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생크림 롤 케이크도 먹었네요. 이분의 문제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역시 먹었었어요. 아주 많이 먹는 그 간식 같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역시 보니까 0.8. 그러니까 별로 이제 원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오즈 레이쇼를 비교해 보면 배추김치가 오즈가 2입니다. 2. 꽤 많이 높은 거죠. 근데 잡곡밥도 3입니다. 오징어 볶음도 오즈 레이쇼 3이에요. 이럴 정도 되면 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1인 경우가 이제 뭐 별 의심이 안 되는 경우고, 뭐 2이면 약 2배, 3이면 약 3배, 대충 말하면. 그래서 이때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배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게 그때 김치류가 여기 있네. 열무김치가 4.8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의심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일 의심이 많이 되면 딴 거는 의심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묵 잡채, 배추김치, 여기서 먹었던 잡곡밥, 그 다음에 이게 제육볶음 다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과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상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열무김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보관시계 세균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계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엑셀 시트로 이제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숫자를 넣으면 바로 여기 나오는 오즈 레이셔와 오즈 레이셔의 95% 신뢰 구간과 P 밸류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도 올렸고, 블로그에서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해드렸죠. 이제 강의도 해드렸고, 이걸 만들었고, 자, 그럼 이거는 통계적으로 먹는 음식 가지고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내는 거지, 뭐 인과성도 없고, 그 다음에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연구를 또 합니다. 그치. 아까 그거는 한 학교에서 그랬던 거고요. 이건 다른 학교예요. 다른 학교도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역학조사인데 엄청 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교마다 다 조사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몇 개 학교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니까 중식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중식밖에 없고, 중학교는 어떻죠? 중학교도 중식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초중 조식, 중식, 조식까지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였고, 이거는 중식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의심. 깍두기 같은 경우는 5.7이에요. 오즈비가. 그럼 이건 강력히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열무김치였거든요. 이게 뭐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런 후보가 되는 음식들 다 또 조사해야 됩니다. 이걸 다 보내고요. 여기 열무김치도 있네. 5.29. 이런 식으로 김치류가 좀 의심이 된다. 뭐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여기는 요구르트도 그렇고 3.5. 그럼 이게 뭐 이거 한번 조사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열무김치인데 0.6이에요. 오히려 안 생겼어요. 이 학교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원인이 딱 하나로, 야, 그걸 왜 못 밝혀내냐? 못 밝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학생들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결론 낼 수 없어요. 조사하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막, 나라에서 세금 갖고 뭐 왜 못하냐, 뭐,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 열무김치가 오히려 적었어요, 여기서는.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어묵조림이 오히려 더 많고, 알타리 김치가 2.6이었고,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찾아냅니다. 또 많이 했네요. 진짜 엄청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 농산물은 무슨 푸드, 공산품은 무슨 푸드, 축산은 어떤 푸드, 막 이걸 다 조사해서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음식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힘듭니다. 역학조사원들 하는 게. 상수도도 다 조사하고, 그 식수대도 조사하고, 양호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또 세균 검사입니다. 세균 검사했는데 어떤 열무김치에서 어떤 세균이 나왔다. 어떤 세균이 나왔다 그러면 다 이게 꼭 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체 검사에서 나온 것과 보존식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조사해서 결론적으로 잠복기와 식사와 인체 세균 검사 이것들을 다 해서 제일 의심 많은 거는 5월 20일 열무김치였다. 이것들이 일관되게 열무김치가 이게 의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마치 재판관처럼 뭐 CSI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열무김치가 원인이고, 그 열무김치가 원인이면 지금까지는 그 공장에서 열무김치를 처음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럼 왜 하필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괜찮다가 이번에 만든 열무김치가 원인이 된지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예방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점은 보면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될 박원서와 인력 부족. 이 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사에 나가게 된다. 이거 지난번 메르스 때도 문제였잖아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소방서와 같다고 생각해요. 소방서에 불이 매일 나지 않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소방서에 가보시면 뭐 족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걸 안 좋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불이 매일 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불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야 되는데 그걸 어쩌다 한 번씩 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옷도 벗지 못하고 계속 몸을 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족구를 하고 뭐 이렇게 연습하는 거겠죠. 이것처럼 이제 보건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이 매일 이런 병이 나면 안 되죠. 어쩌다 한 번 나는데 그 어쩌다 한 번 나는 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되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잘 안 되는 나라가 이제 후진국이죠. 또 이제 그런 거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야 되고, 그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막 누구냐 나쁜 놈 이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공무원들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걸 조사 못했냐, 왜 그걸 그런 업체를 허락해줬냐라든지 뭐 이런 하는데 그 허락을 해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런 업체가 뭐 할 때마다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어쩌다 한번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식약처에서 어떻게 알고 미리 예언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다 조사를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걸 제한점, 그 문제점을 잘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이런 보고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양사, 그 양호 선생님, 역학조사관들을 위한 교육,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생긴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다음 예방조치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뭐 선진국이 되고 아니고의 차이겠죠. 사고는 항상 생깁니다. 일본도 생기고 한국도 생기고 미국도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것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누구 나쁜 놈 죽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해서 다음에 생기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제 너무 이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많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원인이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식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음식 만드는 회사는 완전히 죽어요. 옛날에 삼양식품 그 쇠고기 우지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함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원인이 있더라도, 원인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원인이 그 회사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어떤 무엇이 원인지 잘 밝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뭐 누구 한 명 대표로 죽어라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지고 그 회사를 망하더라도 그 진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회사가 또 재수없이 걸리는 거예요. 잘못 안 해도 이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잘못 안 해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진짜 원인, 그 회사가 원인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상황이 원인인지 그걸 조치하는 것이 또 선진국이 되는 이제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주제 이거죠.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1000명 정도 되는 게 발생했고, 그 이전에도 발생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에도 한번 1000명 이상 되는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도 계속 있고, 해마다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그 예방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고, 또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원인이 뭔지를 잘 찾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는 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상식, 통계적인 지식, 또 이것도 많이 관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모두가 이런 이 통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